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오후 4시를 넘었습니다. 지난 2월 7일에 국방부가 이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재조사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기사에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무장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하였으나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니, 조종사 5명은 비행을 한 건 사실이지만은 무장 상태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느냐. 더구나 언론 보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한국일보는 시민 향한 사격이 확인되었다. 한겨레 사설은 적을 소탕하듯 대규모 화력을 동원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한 이 이른바 줄여서 특조위인데, 특조위는 발표를 하면서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악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다.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계획적, 공세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 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보도를 봐도 조종사는 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수십 명이 죽어야 되는데 헬기 기총소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서 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 명단도 나와야 되고 치료한 병원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체 없이 이런 무자비한 학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보도하는 거예요. 국방부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항의나 의문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그냥 가만두면 국가적 사실로 지금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적 사실로. 더구나 여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또 연관이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누구 뭐 이렇게 지칭하면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했다 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왜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욕설을 하느냐. 이게 범죄 혐의로 돼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지금 검찰이 기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사태에 관한 한 제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즉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백서입니다. 백서. 입수를 했고 이걸 제가 천천히 읽어보니까 비로소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역사적 맥락에서 지금까지 광주 사태에 대한 조사는 우선 1980년 5월에 있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했고요. 그 다음에 1985년에 다시 광주 문제가 제기되니까 국방부가 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1988년 민주화된 다음에 국회가 청문회를 했습니다. 아주 자세한 청문회를 했습니다. 방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가적 조사가 3번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1995년에 12.12 사건과
광주 사태를 검찰과 군이 다시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것은 1995년에서 6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른바 5.18 특별법에 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수사를 통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5번 조사했어요. 이 5번 조사를 통해서 첫째, 헬기 사격은 없었다. 발포 명령자 없다. 발포 명령자 없다. 현장에서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공수부대 장교가 자위적 차원에서 발포한 거. 저쪽에서 차량이 음습해서 현장에서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원이 한 사람 깔려 죽는 그 순간에 대응 발표를 하는 게 발포 시작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일치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한때 2,000명설도 있었지만은 정부가 최초에 발표한 그 200몇 명 고선이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북한군이 뭐 일개 대대가 왔다는 그것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조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광주 사태는 국가적 조사를 여러 번 하는 바람에 가장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규명된 겁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말은 최근에 또 나왔어요. 최근에 그 전일 빌딩 10층에 100몇 발의 탄원이 남아있다. 이거 헬기가 쏜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니 드디어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 결과를 지난 20월 7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 조사위원을 보면은 조사위원장이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출신의 변호인인데, 조사위원은 8명입니다. 8명. 예비역 공군준장도 있고, 5.18 특파원 리포트 참여, 5.18 관련 한국 기자상 수상한 사람도 있고,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공군 출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한 분 있어요. 최해필, 예비역 육군소장 3사 4기,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항공학교장, 그리고 육군항공작전사령관. 국방부에 추천했는데 최고의 군의자겠죠. 바로 헬기를 운용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제가 어제 밑줄 치면서 읽다가 부록에 있는 이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소수 의견을 쓴 사람이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최해필 위원입니다.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지내고 지금 예편한 사람입니다. 전역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소수 의견, 즉 이분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요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하고 저의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소수 의견, 최해필 위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계엄군의 헬기 사격 가능성은 있으나 헬기 사격이 반드시 있었다고 특정, 괄호하고 조종사, 헬기 부대 및 기종, 사격 장소, 피해자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계엄군의 진압작전에 헬기가 중요한 전력으로 참여는 하였다고 하나 UH-1H 및 500MD는 주로 지휘 통제 임무를 수행하였고 공수여단 병력, 공중이동 지원과 긴급 군수지원, 선무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은 확실하다. 비록 광주 시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고 했던
신군부 측 인사들이 1980년 5월 21일 오후 4시경 전교사 전발부장, 기갑학교장 등에게 전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적극적인 시위 진압을 독려하였고, 그로 인하여 육군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31사단장 정웅, 11공수여단장 최웅 등이 조종사들에게 사격을 지시를 하였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김순현, 정웅, 최웅 등의 사격 지시를 받았던 조종사들 이, 김, 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한결같이 헬기 사격 명령은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시민을 향하여 직접 사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을 보았다고 하는 진술자는 여러 명이 있다. 조비오 신부, 이광영, 최김 등의 진술을 살펴보면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 출연까지 한 조비오 신부의 진술은 김주호 등의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고, 사제의 증언에 수록된 신모의 진술도 헬기 사격을 보았다고는 하면서 헬기의 이동 방향, 대상 등 구체적 상황은 불분명하다. 목격자 이광영은 1995년 5월 13일 진술에서 신원미상의 여학생이 헬기 사격에 피격되어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7년 9월 4일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는 그때의 희생자가 여학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502 항공대에 근무하였던 최모의 진술은 노란 비표가 있는 502 항공대의 500MD가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502 항공대장은 그때 광주에 갔던 헬기는 M5 가스 살포기를 장착하였다고 하는데, 가스 살포기를 장착한 500MD 헬리콥터는 탄약을 적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최모는 모르고 하는 진술이다. 이와 같이 5.18 기간 중 헬기 사격에 대한 지시 명령은 있었고 목격자도 있지만 조종사들은 한결같이 시민을 상대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전일빌딩의 탄흔에 관해서도 높은 빌딩에 남아있는 탄흔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탄흔의 밀집도가 아주 조밀하여 헬기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헬기 공중사격 시 발생한 탄흔의 밀집도가 반경 1m가 아니 되는 좁은 범위 안에서 수십 발의 탄흔이 생기도록 밀집 사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압군 대대장의 진술에서도 진압군이 시민을 향한 사격을 할 때는 45도 하방, 무릎 아래쪽으로 총구를 향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건물 안으로 진입하던 진압군의 M16 사격 탄흔이라면 몰라도 헬기 사격 시 발생한 탄흔이 그렇게 밀집될 수가 없기에 반드시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설명대로 이 조사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때 헬기 조종사입니다. 조종사로부터 내가 쏘았다 하는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진술 일체 나오지 않고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렇다면은 부인하면은 그 다음에는 학살이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더구나 이 헬기에서 나오는 이 기관총은 뭐 분당 몇천 발이 나옵니다. 밀집한 시민을 향해서 쏘았다면은 그게 한두 명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 죽어야 됩니다. 더 이상 사상자가 나와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헬기 사격으로 다쳤다는 사람을 확정하지 못했어요. 치료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국민한테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국군을 양민 학살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증도 없이, 확증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것은
가정에 가정을 이어붙인 일종의 소설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소설. 그 구성이, 이런 논리적 귀결을 만들어내는 그 구성이, 요컨대 사격 명령이 내려갔으니까 사격이 있었을 것이답니다. 그러나 사격 명령이 내려가도 현장 상황에서 조종사가 판단해가지고 사격 안 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명령이 내려가더라도 항상 현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전장 상황에서는 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 지휘관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습니다. 더구나 발포 같은 거는 현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장에서 결정해보고 이거 아니다, 쏠 필요 없다라고 했으면 안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여러분 사격 명령이 내려갔으니까 쏘았을 것이답니다. 그때부터 가정이죠. 쏘았을 것이다. 그때부터는 가정입니다. 쏘았을 것이다가 또 몇 분 돌고 돌아가지고 양민학살이라는 말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103 항공대대장 요거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이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대장은 1980년 5월 24일 오후 1시 55분경 최웅 11공수 여단장으로부터 11공수 여단 병력을 공격하는 시민군에게 사격하라는 2차례 명령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공수 여단을 공격한 무리는 시민군이 아니라 보병학교 교도대로 확인되어 최웅에게 보고하였으나 최웅은 이를 믿지 않고 재차 사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항공대장입니다. 항공대대장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결국 그날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1공수 여단을 공격한 무리가 시민군이었다면 시민군을 향하여 발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계엄군과 시민군이 교전하는 다른 작전 상황에서도 헬기를 이용한 지상군의 사격 명령이 있었을 가능성과 그와 같은 명령을 받은 헬기 조종사들은 명령에 따라 실제 사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11공수 여단 병력이 지나가는데 그 언덕에 보병학교 교도대가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수부대원들이 옷이 또 작업복 같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오판을 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폭도다. 폭도가 차량을 탈취해서 지나가는구나 해가지고 쏘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5인 사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공수여단장이 헬기를 출동시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시민군을 사격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헬기를 몰고 가보니까, 거기에 교도대가 있더라, 교도대가. 그래서, 아닙니다. 여단장님 아닙니다. 해서 사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정도의 이 주관이 있는 대대장이니까, 근데 시민들을 향해서 막 쏘라고 하면은 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는 거꾸로 해가지고 그게 교도대가 아니고 시민군이었다면 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어떻게 그랬죠? 시민군이라면 쏘았을 것이다. 아니, 교도대였기 때문에 쏘지 않았어요. 쏘지 않았으면은, 근데 교도대가 아니고 시민군이 공수부대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면은 쏘았을 것이다. 이건 가정 아닙니까? 가정. 가정도 그럴듯한 가정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 조종사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집중 사격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헬기를 이용한 계엄군과 시민군이 교전하는 다른 작전 상황에서도 헬기를 이용한 지상군의 사격 명령이 있었을 가능성과 그와 같은 명령을 받은 헬기 조종사들은 명령에 따라 실제 사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 가능성이 두 개가 겹칩니다. 한 가능성에다가 또 다른 가능성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비약을 상상을 2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2번 곁들여 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저를 악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뭘 했다면은 뭘 했을 것이다. 그리고 뭘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을 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가 보고서에 이런 게 나옵니까? 이 보고서도 그러나 진실을 숨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는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그 안에 진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진실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러한 헬기 사격 명령을 받은 항공부대 지휘관과 헬기 조종사들은 하나같이 그와 같은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헬기 사격 명령은 실전과 같은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달된 것이라는 점, 평시보다 엄중한 군법이 적용되는 비상계엄하에서 그 명령이 하달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격 명령을 받은 헬기 조종사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수많은 헬기 사격 명령을 모두 무시하고 시민들에 대한 직접 사격은 물론 단 한 번의 위협 사격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것도 참 이상하죠. 이런 어떻게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계엄하이다. 그러니까 소라고 명령을 받았으면 쏘지 않았겠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소라는 명령이 하나의 지침으로 나오는 거지. 바로 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사태가 오면은 쏴도 된다는 것이지. 저 위에 밑에 사단장이 대대장한테 지금 쏴라 하면 쏩니까? 군대의 명령 계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거예요. 전시에 준하는 계엄 상황이니까 사격 명령이 있었으니까 쐈을 것이다. 여기 조종사들은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쏘지는 않았다. 현장에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했다는 거죠. 또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진 데는 전일 빌딩 10층에 이 탄원이 발견된 겁니다. 이 탄원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일 빌딩 10층 전일방송 내부에서 발견된 150개 이상의 총탄 흔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총기의 종류를 판단해 볼 때 5.56mm 5.56mm 실탄을 사용하는 M16 소총일 가능성이 높고 7.62mm 탄을 사용하는 M60 기관총일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매하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만 M16 소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은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2mm가 더 큰 M60 기관총일 가능성도 있다 했으나 이건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M16 가능성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UH-1H에 탑승한 승무원 또는 공수부대원이 슬라이딩 도어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개인 화기인 M16으로 사격을 하는 경우에도 전일 빌딩 내부에 남아있는 것과 같은 탄원 발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헬기에 장착된 M60을 이용하여 전일 빌딩에 사격하였거나 M16으로 사격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 취지는 누가 봐도 이것은 M16 소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M16 소총일 가능성이 높고 부차적으로 뭐가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M16 소총으로 헬기에 탄 사람이 사격을 했다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가능합니까? 기총소사는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쏘는 겁니다. 기관총으로 쏘는 것이지, 거기에 공수부대원이 M16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하늘에서 건물을 향해서 쏜다는 거 상황 생각됩니까? 혹시 이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 보면 미국 영화에 그런 게 나와요. 미국 영화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작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왜 헬기 안에서 M16을 가지고 쏩니까? 장착되어 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M60이 있는데. 그러나 이 보고서로 봐서는 M16 가능성
보다는 M16 가능성이 더 많다. 근데 M16으로 이런 탄원이 나왔다고 아무 생각을 해보니까 M16을 가진 공수부대원이 타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소수 의견을 내신 이 최해필 위원의 이 사람은 뭐 헬기 작전 전문가니까 이야기대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거기 보면은 이 탄원이 좁은 범위에 수십 발의 탄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좁은 1m 반경 안에 수십 발이. 이것은 헬기 기총소사로서는 헬기 기총소사라는 것은 움직이면서 하니까 그렇게 좁은데 수십 발을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 헬기 사격으로는 그런 탄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최해필 육군 항공사령관 출신의 증언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건 더 자세히 적어가지고 조갑제닷컴에 써 올리겠습니다만은 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국가적 조사가 5번 있었지만 한 번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게 없습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내가 쐈다는 사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총으로 쐈다는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기총소사에 그 헬기 사격에 다친 사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치료해 준 사람 찾지 못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여기 최해열 육군 항공사령관은 믿을 수 없다라는 소수 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 국군을 양민 학살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영화 나올까 걱정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제가 그때 기사를 썼어요.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만두면서 국군의 명예를 지켰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예사의 일이 아닌 게 이게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무리를 했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재조사를 지시를 하니까 그것도 선임감을 딱 갖고 그 방향으로 결론을 이미 낸 상태에서 조사 지시를 하니까 이렇게 무리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봅니다.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사실은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청와대가 그 자료를 브리핑을 하면서 마치 쿠데타 계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데 과연 독립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과거의 사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